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비례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. 또 민주당 탈당 이후에 총선 불출마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부를 신청을 했습니다. 조 대표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황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. 자, 이래서 이제 이 피고인이죠, 두 분 다. 입시비리와 선거 개입 이 관련된 분들이 이제 비례를 신청을 했고, 또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, 오늘 해병대 사건 연루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 해제 등의 책임 묻겠다면서 윤 대통령, 외교부, 법무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 또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고요. 이 특검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, 에세이 표절 의혹을 규명하겠다.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, 김영준 의원님? 뭐 우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정말 혁신적이에요. 피고인들과 검사들이 예. 저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구나, 예. 한 배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전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, 일단 지금 민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매우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. 네. 예,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또 뭐 피고인이든 뭐 법조인이든 검사든 같은 공간에서 서초동 주변에서 네. 학습하는 자들 아닙니까? 굉장히 잘 알고 뭐 법적으로도 잘 능통하고, 뭐 당 대표인 조국 교수 스스로가 그런 형법 교수이기도 했고,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위 그야말로 뭐 저 최상명 문제, 우리가 네. 저 민주당은 뭐 6개까지 막 나열해 가면서 네. 뭐 무슨 뭐 이태원 문제, 최상병 문제, 뭐 김건희 명품 이렇게 나열하는데,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찍어내서 핀셋으로 핫스팟을 잘 건드리는. 예.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. 예.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막 뭐 6개, 5개 하면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. 그에 비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문제 찍어서 딱딱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을 갖다 줄 거라고 보여지고, 이참에 아마 뭐 필요하면 이제는 비례대표 한 7, 8석 정도는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지역구까지 한두 석을 노릴 수 있는 정도까지 기획할 것 같고, 어제도 보니까 자기 목표 의석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, 순전히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혀 지지율에 꼼짝 없는 걸 그냥 그대로 어드밴티지로 얻고 있는 거 아닌가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우리 신은교 위원장은 어떻게 봐요?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름의 지금 삼지대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봤을 때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. 물론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도 지금 지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욕구가 국민들이 높다라는 걸 저는 잘 파고들었다고 보고요. 또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, 또 삼지대의 거품이 좀 빠졌을 때 그 빈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아주 적합한 메시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전 일부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, 뭐 조기 종식, 뭐 이런 걸 한다면 뭐 탄핵 내지는 하야를 유도하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.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,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합류하는 인사들은 너무나도 그 친문재인 정권에서 그 활약했던 분들,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싸웠다가 피해보신 분들, 내지는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좀 융화가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인사들과 뭔가 믿음이 가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또 한풀이를 여겨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 국민들께서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댓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, 한동훈 긴장하겠네요. 이런 글이 있고요. 조국의 숨겨진 정치력이 드러납니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개씩 터뜨려 나가면 선거 당일까지 조국당 지지율 계속 오를 것 같다.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반면에 한 달 뒤까지 기세 의지수는 미지수다. 이런 반론도 있고요.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도.
범법자가 보복하려고 당 만드니께 겁나 혁신적인 게 허다. 호남 뿌린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저 지금 그 댓글에 공감을 하는데요. 지금 이 총선이 역대급 총선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범죄 피의자들이 막 당 대표에 뭐 신당 창당에 그냥 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.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대표 지금 감옥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. 소나무당. 네.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지점에서 약간 꼰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적용하는 이 눈높이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 규범 중에서 도덕이 가장 범위가 넓고 도덕의 최소 수준이 법이잖아요. 그렇다면 최소한 이 법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좀 걸러진 이런 사람들이 좀 정치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총선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 퇴행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이 막 여러 개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지율이 뭐 자꾸 이렇게 막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내거는 메시지가 굉장히 간명해요. 뭐 검찰 개혁에 검찰 공화국 이렇게 나오니까 간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나 검찰 공화국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저는 그거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조국 전 장관 같거든요. 왜냐하면 몇 년 지나서 많이 잊고들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원래 대선 무렵에 검찰 개혁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검사들을 투입해가지고 국정농단 적폐청산 이거를 단죄한다는 이유로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정적 제거한다 그럴까요? 정치 보복한다고 할까요?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제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장관에게로 그 검찰의 수사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선 때 공약인 검찰 개혁 한답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하는 일부터 막 검찰에 힘 빼는 일을 그때 마구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력이 과도하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초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민정수석 때 시작된 그 민정수석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댓글 중에 조국 혁신당의 선전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싸움의 결과로 보인다. 이런 의견이 있고요. 그다음에 과거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김두수 단장님. 일단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꼭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꼭 나쁜 일이 아닌 행태로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인데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결국 정권을 잡는데 조국의 희생이 있었고 이 조국의 예. 그 일가족을 도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쪽 그렇죠.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네. 그게 국민적으로 상당히 지금은 공감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에 완전히 이제 한 가족을 패가망신 시켜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? 대표 그렇군요.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벌 받을 만큼 벌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. 문제는 이제 이게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
다시 또 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조국 신당에 좀 지지가 모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공천이 다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로 들어갈 때 지역구 출마자가 없는 비례 전문 정당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?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20% 지지를 받으면 비례대표 한 8석 정도가 예상됩니다. 본인들은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달라 그래서 25% 이상을 이렇게 거의 30% 가까이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행태의 어떤 지지가 과연 통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수 부분만 주로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명단이 나올 때 그 명단 속에 국민들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좀 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끼어 있거나 이럴 때 또 오는 약간의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한미훈련 반대했던 그 후보 전지혜 후보죠. 네. 사퇴했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그 부분도 이제 민주당은 말끔히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 뭐 조국 대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. 이 특수검사들이 정권까지 획득하고 상당히 그동안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해놨거든요. 여기에 대한 저는 반작용이라고 보고요. 그동안의 검찰권을 너무나도 편향되게 쓰고 오남용했던 그 업보를 저는 치르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, 조국 대표가 좋아서 지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도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고 벌을 받은 사람과 아예 잘못한 건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는데 뭐 출국금지 해제해가지고 막 호주 대사로 보내고 이런 정권하고는 누가 더 그럼 상대적으로 덜 나쁘냐. 여기에 대한 저는 특수부 검찰들의 편향되고 아주 검찰권 오남용한 거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심판 내지는 응징 아니냐.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